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른쪽 귀에서 나는 소리, 이명, 그리고 머리에서 나는 소리, 뇌명, 그리고 잘 안 들리는 현상, 난청, 또는 갑작스럽게 온 현상, 돌발성 난청과 같은 것들, 또는 중이염과 같은 것들을 오른쪽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중이염이나 난청이나 이명이나 뇌명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지난번 영상에 올려드렸고, 오늘은 오른쪽 귀에서 나는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발에 있습니다. 발에 지난번 영상하고 비슷하게 발에 뭐가 있냐면요. 자, 이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하고 사이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를 태충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 귀도 그렇고 오른쪽 귀도 그렇고 요 태충이란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태충이란 부위를 찾아가지고 여기를 꾸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요 오른쪽 귀가 되었든 왼쪽 귀가 되었든 귀에서 나는 소리를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태충입니다. 태충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충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몸의 근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을 담당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이라든가 사람들 소리가 났을 때, 어떤 기계 소리가 났을 때, 그때 귀에서 울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사람 소리인지 동물 소리인지 기계 소리인지를 구분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이게 분석을 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자, 그 아주 미세한 근육이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 소리인지 동물 소리인지 기계 소리인지를 구분을 하고, 또 그것을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근데 근육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소리를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즉 난청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명이 되었든 또는 중이염이 되었든 또는 난청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발등에 있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서 만나는 이 태충이라는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얘가 근육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제가 태충이라고 하는 곳이 그것들을 정확하게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태충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여기를 계속 눌러가지고 이쪽 태충 부위에 태충을 여기로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모든 이 자리 여기까지를 보고 태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태충은 여기 하나만이 아니고 가장 우리가 찾기 쉬운 데는 어디냐면은 이게 엄지, 검지 사이를 쭉 따라 들어가가지고 움푹 들어가는 데를 태충이라고 하는데, 거기만 찾지 마시고 그 밑에도 한번 눌러보시고 꾹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셔가지고 가장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있는 통증들을 풀어내셔야 돼요. 아픈 부위에 있는 통증을 풀어낸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 통증을 완벽하게 풀어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발등에 있는 태충에 있는 통증을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통증을 풀다가 말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태충에 있는 통증을 풀어내세요. 그러면 운이 좋은 경우에 이 태충만 만져가지고서도 태충에 있는 통증만 제거해줘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귀에서 나는 소리가 잦아들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귀의 문제는, 귀에서 발생한 문제가 소리가 이명이라는 것이 또는 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지만 그 원인은 바로 발등에 있었습니다. 발등에 태충이라고 하는 곳을 관리하셔가지고 반드시 귀에서 나는 소리 또는 머리에서 나는 소리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통증들을 쭉 계속 만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만져가지고 이 부위에 있는 통증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 통증들을 다 제거했을 때, 여기에 있는 통증들이 다 제거가 되었을 때 운이 좋은 경우에 귀에서 나는 소리가 그냥 멎습니다. 자, 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소리가 나는 것은 귀에서 나지만 원인은 발등에 있었다. 그래서 그 발등에 태충이라고 하는 것을 봤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귀에서 나는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태충이라고 하는 곳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용촌이라는 자리입니다. 용촌이라는 자리는, 자, 엄지 뒤에 검지가 있는데 검지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쏙 들어가는 부위가 나와요. 이분은 지금 잘 안 접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에 사람 인자가 딱 이렇게 사람 인자가 써집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보고서 용촌이라고 하는데, 자, 이 용촌 부위를 관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용촌에 있는 통증도, 자, 이명이 있거나 뇌명이 있거나 난청이 있거나 돌발성 난청, 중이염 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용촌도 만지게 되면은 놀라울 정도로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통증을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태충에 있는 통증도 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천에 있는 통증도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이거를 내가 완전히 끝내야지 하게 되면 몸살이 날 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하면서 요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너무 아프다 그럼 좀 쉬었다가 또 푸는 거예요. 또 너무 아프다 그러면 또 쉬었다가 요렇게 뭐 5번이 되었든 6번이 되었든 10번이 되었든 여기 용천에 있는 통증 그 다음에 발등에 있는 태충에 있는 통증 이 통증을 완벽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태충과 용천에 있는 통증을 풀어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손등에 가가지고 합곡이라는 곳을 관리하면서 합곡에 있는 통증도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 합곡을 누르게 되면은 대단히 많이 아파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이명이 있거나 난청이 있거나 돌발성 난청 또는 중이염 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태충을 만지게 되면 손도 못 대게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렇게 아파합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그 통증을 한 번에 걸쳐서 다 풀려고 하지 말고 5분 정도 풀다가 좀 쉬었다가 또 5분 정도 풀다가 또 쉬었다가 해가지고 이틀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반드시 손등에 있는 통증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 제가 발등에 있는 통증, 태충에서 푸는 통증, 그 다음에 용천에서 통증을 풀어주는 거, 그런 다음에 손등에 있는 합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통증을 풀어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합곡이라고 하는 곳, 합곡이라고 하는 걸 찾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있는데 검지손가락을 잡으시는 거예요. 검지손가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뼈를 따라 들어갑니다. 뼈를 따라 가다 보면은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이 나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검지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자 계속 따라갑니다. 보면은 눈으로도 사실 자세하게 보면은 육안으로도 보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것이.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검지손가락 뼈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쭉 뼈를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를 합곡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합곡이라고 합니다. 요 합곡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 합곡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풀어줘야 돼요. 합곡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푼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합곡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요. 말도 못하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모델은 어떤가? 아파요, 안 아파요? 살짝. 자, 아직 이제 젊으니까 좀 덜 아플 거야. 근데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요 합곡을 그렇게 아파합니다. 말도 못하게 아파합니다. 손도 못 대게 아파합니다. 그 통증을 풀어내셔야 돼요. 이 합곡에 있는 통증을 풀어내시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한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오른쪽 귀에 있는 이명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태충과 용천을 관리하고 태충, 용천을 관리하고 나서 먼저 관리를 해놓고 태충에 있는 통증 없애고 용천에 있는 통증 없애고 그리고 나서 합곡으로 들어와가지고 합곡에 있는 통증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합곡에 있는 통증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합곡을 만져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곡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제거하는데 그 제거하는 방법을 자,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서 이쪽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합곡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제거가 되면서 소리가 싹 없어지는 것들, 오른쪽 귀에 있던 소리가 없어지는 것들을 거의 느끼실 겁니다. 자, 이거는 합곡에서 그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 이명, 난청 이런 현상들이 사라지는 데까지 보통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합곡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자, 합곡에서 통증을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합곡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수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견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자, 수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통증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견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통증을 풀어주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오른쪽 귀에 이명, 뇌명, 난청, 돌발성 난청, 중이염 같은 것들을 없애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희한하게도 귀하고는 상관없이 손에서 합곡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수삼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견정이라고 하는 곳 이런 곳에서 통증들을 제거해 가서 하나씩 그쪽에 있는 통증들을 제거하게 되면은 귀에서 나던 소리가 없어지거나 머리에서 나던 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난청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보청기를 뺄 수도 있고 중이염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수삼리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삼리를 어떻게 찾느냐. 자, 수삼리 손에서부터 삼리
3천 정도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리자가 들어가는 것은 위장경락과 관계가 된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는 대장경락 중에 하나예요. 자, 수삼리를 어떻게 착용하면요, 손을 이렇게 굽혀봅니다. 이렇게 굽혀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잡혀요. 주름이 끝나는 부위, 여기를 보고 곡지라고 하거든요. 곡지. 자, 곡지에서 약 3천 정도 떨어진대. 3마디 정도 떨어진대. 3마디 찍어놓고 그러면 이 정도가 되거든요. 자, 이 정도. 정확히 잡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정도 해놓고 팔을 이렇게, 그리고 뭐하고 맞춰보냐면은 합곡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합곡을 딱 맞춰보게 되면은 팔을 돌리는 거예요. 팔을. 그렇지. 이게 합곡에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충 곡지에서 3마디 정도, 너무 안 내려왔네. 곡지에서 3마디 정도 내려오니까 이 정도. 이 정도를 만져보게 되면요, 여기가 말도 못하게, 이 수삼리라고 하는 곳이 말도 못하게 아플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합곡에 있는 통증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수삼리에 있는 통증을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수삼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삼리에 있는 통증들을 풀어주기 시작하게 되면은 남은 이명이나 난청 같은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합곡에서 끝나는 분들도 아주 많고, 합곡에서 끝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수삼리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타고 올라갈 때 보면은 가만히 보게 되면 합곡에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합곡에서 일직선으로 쭉 이어집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자, 보게 되면은 요 여기 곡지라고 하는 곳에서 수삼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일직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어도 되지만 이왕 하실 거 잘 맞추시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귀에서 나는 소리가 사라지니까 지금 하는 것은 오른쪽 귀에서 나는 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합곡 관리하고 수삼리 관리하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합곡, 수삼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소리가 끝이 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태충, 그 다음에 용촌. 태충과 용촌에 있는 통증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합곡으로 올라옵니다. 합곡은 항상 먼 데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합곡으로 올라왔다가 합곡에 있는 통증을 풀어주고, 합곡이 너무 아프면 수삼리를 선대주는 거예요. 수삼리가 너무 아프면 또 합곡을 한번 해보고, 또 합곡이 아프면 수삼리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증들을 제거를 해준다. 요것들이 이렇게 통증들이 제거되면서 소리가 잦아들거나 소리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견정, 이제 합곡에 이어서 수삼리에 이어가지고 견정으로 이어가는데, 견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어깨 견자에다가 정상 정자를 쓰니까는 어깨의 정상. 그러면 어깨에서 제일 올라온 데를 찾는 거예요. 올라온 데 보면은 여기가 제일 올라오네. 여기가 제일 올라오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견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견정 부분에 있는 통증들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말도 못하게 아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견정에 있는 통증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수삼리에 있는 통증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합곡에 있는 통증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발에 있는 태충, 용촌에 있는 통증을 풀어준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견정이라든가 수삼리라든가 합곡이라든가 태충이라든가 용촌과 같은 데에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타나는 현상인 이명의 포인트를 맞춘다든가 난청의 포인트를 맞춘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 견정에 있는 통증,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만져보면 많이 아프거든요. 자, 이 부위, 견정 주변에 있는 통증, 견정 주변에 있는 통증들을 다 풀어준다고 생각하시고서, 자, 이렇게 풀어준다. 풀어주는데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자, 집사람이라든가 또는 남편이라든가 또는 뭐 아드님, 따님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통증을 좀 풀어달라, 어깨를 좀 주물러달라, 자, 하는데 견정만 하지 마시고 견정과 수삼리와 그 다음에 합곡, 그 다음에 태충, 용촌을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관리하시게 되면은 아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명이 사라질 텐데, 그렇게 하고서도 소리가 남아있을 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견정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이 견정에서 이렇게 견정에서 귀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은 요 주변에 통증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견정에 이어가지고 이 부분, 그러니까 어깨 견정에 이어서 이 부분에 있는 통증들을, 여기 부분에 있는 통증들을 다 풀어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통증들이 사라졌을 때 이명이 사라지는 것이 귀 그 자체만 본다고 해가지고 소리가 사라지거나 머리에서 나는 소리, 내명이 사라지거나 중이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혈이 막혀가지고 막혀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이 이명이고 뇌명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통증을 제거해준다. 자, 통증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고 통증을 제거했더니 귀에서 나는 소리가 사라져. 귀에서 나는 염증인 중이염이 사라져. 돌발성 난청이 사라져.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 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통증들을 만져보게 되면 말도 못하게 아파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통증들을 다 풀어주신다. 특히 목 주변에 통증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기 정도에서 통증을 풀어주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명이 사라지거나 뇌명이 사라지거나 난청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서 자 우리 귓볼 이기 뒤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이 보일 거예요. 아마 카메라상으로 보일 거라고 보는데 자 여기 귓볼 이렇게 있고 귓볼 뒤에 여기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게 되면은 손가락 반마디 정도가 깊숙이 들어가요.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 깊숙이 들어가는 이 부위를 보고서 예풍이라고 합니다. 예풍이라고 하는데 자 요 예풍에 있는 통증들을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풀어줄 때는 하면서 하게 되면 그게 쏙 막 그 홀이 크게 생겨요. 그때 거기다가 강하게 압력을 주면서 강하게 압박을 주면서 거기에 있는 통증을 풀어줘야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풍에 있는 통증들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예풍에 있는 통증을 왜 풀어줘야 되냐면요. 저기 예풍에 있는 부위가 막히게 되면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지럽고 구토가 나와요. 그리고 차를 타게 되면 멀미가 생기는데 멀미가 생기고 구토가 나오고 그리고 어지러움 현상이 어디가 막혀서 발생한 현상이냐면요. 요 예풍 부위가 막혀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풍 부위에 있는 통증을 반드시 풀어준다. 그것이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지러움증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구토 나오는 것도 사라지고 차 멀미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소리 나는 현상, 귀에서 머리에서 나는 소리 나는 현상도 사라지고 중이염도 사라지고 하니까 자 여기에는 통증들을 꼭 풀어주십시오. 그것이 오른쪽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오른쪽을 하시는 것이고 왼쪽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왼쪽 귀를 해주시는 것이고 자 왼쪽 귀 오른쪽 귀에 있는 통증들을 자 그쪽에서 나는 통증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 줬을 때 그랬을 때 이명도 사라지고 기타 등등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자, 예풍하고 그 다음에 이문, 청궁, 청해할 겁니다. 자, 예풍에 이어가지고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자, 귀 보면은 요렇게 바퀴를 돌아가지고 끝나는 부위에 살짝 들어가는 부위가 나와요. 자, 여기가 쏙 들어가는데 여기를 보고 이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문에 있는 통증을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이문이 보면 만져보게 되면 여기가 쏙 들어가거든요. 그 쏙 들어가는 부위인 이문을 계속해서 만져주게 되면요. 거기가 통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소리 나던 현상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또는 잦아들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운이 좋으면은 거기에 있는 소리 나는 현상이 사라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저는 이걸 보고 귓방울이라고 하는데 요 귓방울 자 저 귓방울에 있는 데다가 여기를 하게 되면 거기가 쑥 열리면서 손가락 반마디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손가락 반마디를 하고서 손가락 반마디를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통증들을 계속해서 풀어줘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통증이 있으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지럽고 그 다음에 멀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멀미도 없애고 어지러움도 없애고 난청도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귀에서 나는 소리인 이명도 사라지게 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오른쪽 귀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청궁을 손대가지고 청궁에 있는 통증들을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청회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서 항상 방법은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손가락이 반마디가 움푹 들어가요. 움푹 들어가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통증을 돌려가면서 통증을 완벽하게 제거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증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 통증이 머물러 있으면 어지럽고 그 다음에 돌발성 난청 같은 것이 오기도 하고 하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통증들을 다 완벽하게 풀어주시라. 통증을 언제까지 그것이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통증들을 다 풀어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 이문 그 다음에 청궁 그 다음에 청회
그 다음에 귓볼 뒤에 있는 예풍. 예풍, 이문, 청궁, 청회. 여기에 있는 통증들을 완벽하게 풀어주게 되면요. 여기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명이나 난청이나 돌발성 난청, 중이염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도 사라지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태충용천 관리하면서 또 같은 발에서 이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자, 네 번째 발가락하고 다섯 번째 발가락, 요것이 귀하고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이 정확하게 귀하고 연결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귀하고 연관되는 이 부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관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부위를 만져보게 되면은 아주 말도 못하게 아파요. 자,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이 말도 못하게 아프거든요. 그 말도 못하게 아픈 그걸 통증을 계속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통증을 풀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건 본인들이 잘 생각해서 알아서 거기는 통증들을 풀어주면은 그냥 어지간한 이명은 사라져요. 어지간한 이명은 사라지고 난청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중이염도 사라지고 돌발성 난청도 사라지고 하면서 거기다가 또 하나 여기에 여기. 자,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이 사이에 여기를 또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정말 귀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수술하지 않고 또 약 먹지 않고 내가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가 내 발을 만져가지고 태충을 만져서 용천을 만져서 그리고 네 번째 발가락,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가락,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 사지, 오지 사이, 저기를 관리해가지고, 정말로 이명이 사라지고, 중이염이 사라지고, 돌발성 난청이 사라지고, 뇌명이 사라진다면 열심히 노력하셔야겠죠. 이렇게 할 때는 왼발, 오른발 같이 하는 것이 더더욱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오른쪽 귀에 있는 이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태충, 용천, 그런 다음에 사지, 오지와 그 다음에 사지, 오지 사이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도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을 때 또 하는 것이 방법이 있으니까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발등에 있는 태충도 관리하고 용천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지, 오지도 관리하고 발가락 사지, 오지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합곡, 수삼리, 견정까지도 관리를 했어.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이명이라든가 난청이 있는 분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곳이 바로 비장과 위장입니다. 자, 먼저 설명드렸던 합곡이라든가 태충이라든가 용천이라든가 발가락 사지, 오지라든가 수삼리라든가 견정, 그 다음에 귀에 있던 예풍이라든가 이문, 그 다음에 청궁, 청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해보고서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오른쪽 귀에 있는 이명과 뇌명과 난청, 중이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장경락과 위장경락을 활용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비장, 위장, 경락 관리하고 귀 관리하고 하게 되면은 10명 중에 무조건 9명은 사라집니다. 9명 이상, 100명 중에 99명은 사라져요. 100명 중에 99명은 사라지는데 간혹가다 한 명이 안 사라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사라지는 거를. 그거는 본인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비장과 위장을 어떻게 하나씩 관리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이 시작되는 것이 엄지발가락에서 시작돼요. 엄지발가락이.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발톱 위에 보면은 까만 선이 있는데 저게 모델의 그 발톱 사이에 낀 때가 아니고 저게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볼펜으로 일부러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냐면은 자, 음백이라는 자리를 찾는데 음백이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자, 이 자리. 자, 이 자리를 찾는데 어떻게 찾는 거냐면은 이게 발톱이 이렇게 있고 발톱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발톱 뿌리가. 그럼 발톱 뿌리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옵니다. 와가지고 이쪽에도 발톱 뿌리가 있겠죠. 이렇게 양쪽 발톱 뿌리가 만나는 이 지점, 요 지점을 보고서 우리가 음백이라고 합니다. 자, 음백. 자, 귀에서 합곡, 태충, 용천 관리하고 귀 관리하고 사지, 오지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명이 남아있고 난청이 남아있고 중이염이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백 만지게 되면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대단히 아파해요. 자, 그러면 천천히 달래가면서 음백을 천천히 달래가면서 풀다가 너무 아프면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이거를 여기에 있는 통증들을 먼저 풀어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어떤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자, 음백을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음백이라는 자리 설명했고 자, 음백이라는 자리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시겠죠? 자, 음백이라는 자리 관리해 주시고
음백이라는 자리 관리했고, 자, 음백이라는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언제 중요하냐면요, 갑자기 급체했을 때, 내가 소화가 안 될 때, 저 자리를 강하게 눌러주다든가 아니면 바늘로 딴다든가 하게 되면요, 그러면 급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나이를 먹으면서 급체에 걸리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연세 있는 분들 갑자기 음식 먹은 것이 체했을 때 음백이라는 자리 관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어릴 때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뭐 해주냐면 음백이라는 자리를 따주든가, 음백 꼭 아니어도 돼요. 자, 우리가 체하거나 급체했을 때 하는 자리는 우리가 음백이 아니고 뭐 위에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상관없고 엄지손가락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를 관리하셔가지고 특히 체했을 때 그 체한 것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렇게 음백이라는 자리 관리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 갈 거냐면 우리가 대도란 자리 갈 거예요. 자, 대도란 자리는 엄지발가락을 따라서 우리가 적백육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말까지는 뭘 알 필요가 없고, 자, 발등을 보게 되면 발등에 있는 살하고 발바닥 살이 틀려요. 여기 카메라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모델발을 보게 되면은 요렇게, 자, 요렇게가 밑에는 발바닥이고요. 이 위에는 발등이에요. 이 발등과 발바닥이 이렇게 바느질 자리 한 개 없이 이렇게 만나는 이 자리를 보고서 적백육지라고 합니다. 자, 적백육지라고 하는데, 자, 엄지발가락, 자, 음백에서 이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은 먼저 뭘 찾는 거냐면 내 발에 발바닥이 어디 있고 발등이 어디 있는지 봐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딱 만나네. 자, 가기 전에 여기 큰 이 산처럼 높은 뼈가 있어요. 태백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백산맥 생각하시면 돼. 여기 태백산맥이 딱 버티고 있어. 자, 그 태백산맥을 넘기 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옵니다.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오는데, 자, 이 자리를 보고서 대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도. 자, 대도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대도라는 자리는 언제 좋냐면요, 속이 쓰릴 때, 속이 너무너무 쓰릴 때, 그 속 쓰릴 때 관리하는데 최고의 자리가 바로 이 대도라는 자리입니다. 물론 비장이 가는 경락이기도 하면서, 자, 음백에 이어서 대도라는 자리를 관리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자, 적백육지란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말인데 꼭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는데, 아, 발바닥 살과 발등 살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런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것이 뭐냐면은 그 무지외반이에요. 엄지발가락이 돌아가는 현상. 그 엄지발가락이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엄지발가락이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이 뼈에서 돌아가요. 저는 이 뼈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태백산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엄청나게 큰 엄지발가락으로 이어지는 큰 뼈가 있는데 이 뼈를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 발등살과 발바닥살이 만나는 경계가 나오면서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와요. 여기를 보고서 공교롭게도 이름이 태백입니다. 태백. 뭐라고 한다고요? 태백이라고 합니다. 자, 요 태백이라는 자리, 자, 음백, 그 다음에 대도, 그 다음에 태백, 요렇게 해서 관리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태백까지 제가 설명드렸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 자리들은, 자, 음백, 그 다음에 대도, 그 다음에 태백 관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손이라고 하는 자리로 갈 텐데, 자, 요 자리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요 비장과 함께 위장을 관리해 가지고 귀에 있는 이명, 오른쪽 귀에 있는 이명을 제거하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다시 음백, 그 다음에 대도, 그 다음에 태백까지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태백에서 어디로 해주냐면 이 뼈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 위에 뼈가 있어요. 뼈 밑으로 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여기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와요. 여기를 보고서 공손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공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음백 관리했고, 그 다음에 음백 다음에, 자, 대도라는 자리 관리하고, 그 다음에 태백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공손이라는 자리. 자, 발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아마 카메라로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음백, 대도, 태백, 공손, 여기까지 관리하게 되면요, 귀에서 분명히 반응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현저하게 잦아드는 것들을, 귀에서 나던 소리가 현저하게 잦아드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음백, 대도, 태백, 공손까지 했고, 그런 다음에 가만 보게 되면은 이 발이 지금 혀 있는데, 이 발을 펴놓고 보면은 이게 일직선으로 된 걸 딱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완벽한 일직선은 아니어도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한 라인을 타고서 흘러간다는 걸 볼 수 있고, 자, 아직 젊은 아가씨라서 보니까는 발이 아주 예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복숭아뼈로 갑니다. 복숭아뼈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복숭아뼈를 찾는 거예요. 복숭아뼈를 찾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어디에서 공손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가지고 이 복숭아뼈 밑으로 오다 보면 여기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와요. 여기 움푹 들어간 자리를 보고서 이걸 찾는 겁니다. 제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 복숭아뼈를 먼저 찾는 거예요. 복숭아뼈. 이 복숭아뼈를 찾고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 가장 움푹 들어간 데가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고 상구라고 합니다. 자, 상구. 자, 먼저 중요한 것이 복숭아뼈를 찾고 복숭아뼈 밑에서 이게 상구라는 곳을 찾는 거거든요. 보니까는 공손이라고, 자, 공손이 있고, 그 다음에 태백이 있고, 그 다음에 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음백이 있고, 요렇게 해서 음백, 대도, 태백, 그 다음에 공손, 그 다음에 상구를 찾는데, 자, 카메라 상에서 이 복숭아뼈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복숭아뼈 밑에서 상구를 찾더라. 자, 상구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여성들한테 아주 중요한 자리는, 삼음교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삼음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성들한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자, 세 개의 음이 만나가지고 저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요. 저 혈이 자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성분들이 어떤 생리통이라든가 어떤 자궁에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 아주 유효한 자리가 바로 삼음교라는 자리인데 아주 여성들한테 중요하고 요긴한 자리,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죠. 삼음교라고 합니다. 자, 이 삼음교라고 하는 자리는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여성분들이 허리가 아파. 근데 삼음교만 잘 만져줘도요 허리 아픈 게 사라집니다. 자, 여성분들이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 삼음교만 관리해줘도 어깨 아픈 게 사라지고 허리 아픈 게 사라지고 무릎 아픈 게 사라져요. 여성들의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저 자궁에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저 자궁과 연결되어 있는 삼음교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삼음교를 어떻게 찾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어요. 복숭아뼈를 따라가지고 한 4-5cm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게 뼈가 있고 그 뼈 밑으로 보면 약간 뼈가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너덜너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살짝, 그러니까 뭐가 하여튼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만큼 너덜너덜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희한하게 뼈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보고 삼음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복숭아뼈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희한하게 이 자리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뭐 키가 170이 넘는 사람도 있고 180이 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야 라고 묻지 마시고 대충 안쪽 복숭아뼈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몇 번 만지다 보면은 이 부위에 이게 뼈가 너덜너덜 한다는 것이 느껴지고 큰 홀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삼음교입니다. 그 삼음교를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지금 발을 보게 되면은 어디부터 음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도를 거쳐서 태백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공손을 거쳐서 복숭아뼈 아래에 있는 상구를 거쳐가지고 복숭아뼈에서 약 한 5cm 정도 올라가 있는 삼음교를 찾았습니다. 삼음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 비장, 신장이 하나로 만나는 지역이에요. 삼음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간과 비장과 신장이 함께 만나가지고 자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성들의 어떤 그런 생리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삼음교에 이어가지고 자, 뼈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갑니다. 뼈를 따라서 쭉 가게 되면은 자, 위에서 내려오는 근육과 아래에서 올라가는 근육의 경계선이 눈에 보일 만큼 보여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근육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위의 근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아래로 이어지는 근육이에요. 요 근육이 위 근육과 아래 근육이 만나는 여기를 보고서 음릉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음릉천. 자, 음릉천이라고 하는데 그 음릉천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관리하는 그 비장에서 이제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비장 경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자, 어디부터? 자, 음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도를 거쳐가지고, 태백, 공손, 상구, 삼음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음릉천까지. 저 음릉천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무릎 통증이 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지러울 때, 아주 말도 못하게 어지러울 때 저 음릉천이라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꾹 눌러주시면은, 그러면은 어지러운 현상이 많이 잦아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어지러움을 다 없애고 싶어. 그러면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눌러가지고 아픈 통증들을 다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음릉천까지. 음백부터 음릉천까지 쭉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도 이명이 남아있거나 난청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라지는데 더
더 완벽하게 소리를 없애고 중이염이라든가 돌발성 난청과 같은 것들을 없애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관리하면요. 자, 이제 위장, 비장과 함께 위장을 함께 관리해 줍니다. 함께 관리해 주게 되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끝까지 본인이 이거를 없애는 것을 본인이 끝까지 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이제 위장 경락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음백부터 해서 음백에서 대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태백을 거쳐서 공선을 거쳐서 상구를 거쳐가지고 삼음교, 음릉측까지 쭉 이어진 라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실 거예요. 예, 직선 맞습니다. 근데 우리 발이 이렇게 살짝 휘어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피고 보게 되면 거의 직선으로 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요 라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제가 비주사마라고 해가지고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4개의 끝, 손끝, 발끝을 관리합니다. 즉 손발이 아플 때, 손발에 문제가 있을 때, 무릎이 아프거나 테니스 엘보가 있거나 골프 엘보가 있을 때, 그럴 때 관리하는 자리가 바로 저 비장하고 위장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는 또 이 라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라인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명과 뇌명이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오른쪽 귀에 있는 이명과 뇌명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마지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비장과 위장입니다. 자, 비장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위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장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자, 위장이 가는 것은요, 첫 번째 발가락 옆에 두 번째 발가락에서 보게 되면은, 자, 두 번째 발가락에서 세 번째 발가락을 향해 갑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자, 여기. 자, 이 자리를 보고서 여태라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까맣게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게 때가 아니에요. 저게 때가 아니고 제가 일부러 볼펜으로 그린 건데 어떻게 찾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자, 여기 발톱 끝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따라서 세 번째 발가락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 와가지고 보면은 이 끝이 만나는, 뿌리가 만나는, 이쪽 뿌리하고 이쪽 뿌리가 만나는 요 지점, 그 지점을 보고서 여태라고 그래요. 여태까지 이걸 몰랐어? 해서 여태. 자, 지금은 이제 알았습니다. 여태. 자, 여태라고 하는 지점에서 위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태에서 위장이 시작되는 거구나. 여태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내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요. 자, 내정으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여태를 관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 자리, 이렇게 발톱 끝, 손톱 끝에 만나는 혈자리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구구혈이에요. 구구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기절한다든가 하는 그런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음백이라든가 지금 설명드리는 여태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위급할 때 사람을 혼절하거나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기를 피를 따주거나 하게 되면요, 그런 현상에서 혼절한 상태에서 바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들은 우리가 이명과 뇌명과 난청을 제거하고 중이염을 제거하고 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구구혈 같은 건 알아두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꽉 손톱을 꽉 눌러준다든가 아니면 바늘로 꽉 찔러가지고 피를 살짝 내준다든가 하게 되면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여태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고, 자, 여태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내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여태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자, 여태에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아, 위장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이렇게 이명이나 난청이라든가 이렇게 중이염이 왔다든가 돌발성 난청이 왔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다? 아, 비장과 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만큼 많은 소화제를 먹었는지, 얼마만큼 많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는지, 얼마만큼 많은 위염, 위궤양 약을 먹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면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찾아왔어. 어느 날 갑자기 이명이 찾아왔어. 그런 돌발성 난청이라든가 이명이라든가 중이염 같은 것들이 희한하게도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장기인, 비장, 위장, 우리들 소화기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많이 드셨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염, 위궤양이 있거나 하여튼 위장 쪽에 많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오른쪽 귀에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자로 잰 듯이 이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비장과 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중염이라든가 이명이라든가 난청, 돌발성 난청과 같은 것이 생기고 심각한 어지러움증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자리들을 꾸준히 관리해 주시게 되면 소화기관도 튼튼해지면서 그런 다음에 비장과 위장도 튼튼해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던 이명이라든가 뇌명이라든가 난청이라든가 중이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태에서 시작된 경락이 어디를 따라가냐면요, 두 번째 발가락을 따라갑니다. 자, 아까 보니까 설명을 할 때 보니까는 여태가 두 번째 발가락 끝자락에 있었고 그 끝자락을 따라서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이 만나는 지점, 거기를 보고 내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태를 지나가지고 내정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내정으로 올라가서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데가 쭉 가서 보니까는 함곡이라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자, 함곡이라는 자리가 찾기가 그렇게 일반인들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찾냐면요. 자, 여태를 찾은 다음에 여태에서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장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나와요. 가장 움푹 들어가는 지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아마 내전까지는 찾기가 쉬울 거예요. 왜? 2지, 3지 사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니까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저 함곡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직선으로 가지 않고 2지, 3지 사이를 따라서 가거든요. 고를 따라서 가거든요. 고를 여기 따라서. 그래서 고를 찾은 다음에 움푹 들어가는 곳을 찾는데 여기가 함곡이에요. 함곡만 확 눌러줘도 대단히 아파하는 분들 많은데 아파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귀에 있는 소리가 바로 뚝 멎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태에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인 내정으로 갔다가 내정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함곡으로 갑니다. 자, 함곡 찾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태에서 고를 따라가지고 내정에서 고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가장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나와요. 거기를 보고서 함곡이라고 합니다. 자, 함곡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리가 나오는데 이 충양이라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충양이라는 자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찾는 거냐면은 태충이 있어요. 태충. 자, 여기 이 부위에 태충이 있습니다. 자, 태충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자, 엄지 검지 사이길로 해가지고 쭉 따라가 보면 태충이 있어요. 그 태충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다 보면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찾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기가 충양이라는 자리인데 자, 저 충양이라는 자리 같은 경우는 위장 경락의 원혈이에요. 원혈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의 기운이 그쪽으로 모여들면서 특히 위장의 기운이 그쪽으로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자리를 위장에서 찾으라 하게 되면 저 자리 저 충양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기가 어려운데 한번 연습하다 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 태충에서 따라 올라가서 이렇게 손톱을 넣으면 손톱이 쑥 들어가요. 희한하게도 뼈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가 움푹 들어갑니다. 충양, 원혈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 어디부터, 다시 한번요. 여태부터 여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딜 내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함곡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충양으로 올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태, 그 다음에 내정. 자, 내정을 가서 함곡에서 충양으로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발목으로 가게 되면은, 자, 발목에 보면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발목에서 보면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나오거든요. 자, 충양 다음에 이 해계라는 자리를 찾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발목을 왔다 갔다 합니다. 발목을 왔다 갔다 하면요. 발목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속에 쑥 들어가는 지점이 나옵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힘줄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발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힘을 딱 주게 되면 이 두 개의 큰 힘줄이 보이거든요. 여기를 보고 해계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해계.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이 해계는 언제 중요하냐면요. 양반다리 안 될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을 때, 양반다리가 안 될 때, 요 태충이란 자리와 함께 해계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양반다리 안 되는 것이 바로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바로 양반다리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태충과 여기 해계의 통증을 완벽하게 다 풀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양반다리 안 되는 것이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양반다리 안 되는 것이 이 태충과
해계의 통증이 풀리면서 양반다리가 딱 되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해계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서해부, 즉 사타구니 쪽으로 이어져요. 사타구니 쪽으로. 이 해계라는 자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있을 때 사타구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반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이 잘 안 굽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타구니 쪽에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다리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릎이 잘 안 굽혀지는 거거든요. 그 양반다리가 되게끔 만들고 또 그리고 무릎이 굽혀지게끔 만드는 자리가 바로 어디와? 태충과 함께 해계를 관리하더라. 물론 태충 해계만 하지 마시고 여태, 내정, 함곡, 충양, 해계, 족삼리 거기다가 태충까지 관리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계에 이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자리인 족삼리로 갑니다. 자, 족삼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리가 들어가는 것은 위장과 관계가 된다고. 다시 한번요. 족삼리, 수삼리 끝자가 리라고 끝났으니까 요 족삼리, 수삼리는 다 위장과 관계가 돼요. 자, 발에 있는 삼리, 족삼리, 손에 있는 삼리, 수삼리. 자, 족삼리 같은 경우는 특히 위장에 있는 열을 내릴 때, 갑자기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 열이 떴을 때 저 족삼리를 만져주게 되면요, 위가 위에 뜬 열이 내려가는 현상을 느낄 수가 있고 얼굴이 빨개졌던 것이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해계에서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족삼리가 있는데 찾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서 족삼리를 찾냐면요. 자, 해계가 있잖아요. 여기 따라서 여기 정강이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강이뼈. 이렇게 정강이뼈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정강이뼈 위로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요, 탁 걸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해계 부분에서 정강이뼈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탁 걸리게 돼 있어. 걸리면서 주름이 딱 잡히거든요, 여기. 자, 요거 찾는 게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서 보게 되면 여기가 좀 많이 좀 튀어나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타고 올라가서 딱 걸려요. 걸리는 데에서, 자, 바깥으로 약 한 1cm 정도 나가요. 그래가지고 만져보면은 움푹 들어간 지점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고 족삼리라고 합니다. 아, 정강이뼈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딱 막힌 지점이 있더라.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한 1cm 정도 나가서 거기서 약 5mm 정도 올라가면은 거기가 족삼리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어디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있는, 자, 여태부터 시작해서 여태, 그 다음에 내정, 그 다음에 함곡, 그 다음에 충양. 충양은 참 희한하게도 마치 태충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이 위장경락입니다. 자, 위장경락. 그 다음에 해계에서, 자, 해계를 찾은 다음에 해계에서 이렇게 정강이뼈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딱 턱이 생기면서 걸리더라.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약 1cm, 0.5mm 정도, 1cm, 5mm 정도 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족삼리가 있더라. 요것이 바로 위장경락이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은, 비장과 위장을 관리해가지고, 이명 제거하고, 뇌명 제거하고, 중이염 제거하고, 돌발성 난청 등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였다? 아, 소화기관의 문제였었구나. 자, 소화기관의 문제를 해결해서, 소화기관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염, 위궤양,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이런 것들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오른쪽 귀에 중이염이 생기고 이명이 생기고 난청이 생기고 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충도 있고 용촌도 있고 사지, 오지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귀 주변에 있던 이문, 청궁, 청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풍도 있었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소화기관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소화기관 관리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비장 라인도 관리해 주시고 위장 라인도 관리해 주시고 해서 위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위염이라든가 속쓰림이라든가 위궤양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을 제거했더니 거짓말처럼 이명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끝까지 노력하세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하면서 투덜투덜하는 사람도 있는데 투덜거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그거 병원에 가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백날 검사 받는다고 해가지고 검사 받아서 뭐 하실 건데 해보시고서 진짜 이 자리들을 관리했을 때 정말로 이렇게 혈자리들을 관리했을 때 내가 그토록 고생하던 이명이 정말 사라지는지 30년, 40년, 50년 된 그 이명이 사라지는지 전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노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오른쪽 귀 이명, 뇌명, 난청, 돌발성 난청, 중이염 같은 것들을 혈자리 관리를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냉각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거 저 혼자 알고 있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거 한삼 알고 되겠습니까? 한의대 간 거, 국어, 영어, 수학 잘해서 한의대 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 근데 왜 그걸 걔들만 알아야 돼? 저는 알려줘요. 왜? 갑자기 내가 막 얼굴이 막 반전이 생기고 여드름 같은 게 나이가 40, 50 넘어서 여드름이 막 생기는 거야. 뭐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지. 이쪽 얼굴에 냉각기 역할을 해줄 놈이 문제가 냉각기 역할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면 냉각기를 고쳐주면은 냉각을 시켜주니까 혼방이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는 거죠? 이거를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긴 개 똥을 듣으니까 아무도 안 듣지. 아무도 안 들어요. 돈 되게 해주면. 그렇죠. 제가 팬은 냉각기 기능을 해요. 냉각기 망가지면 안 돼요. 냉각기가 망가지니까는 보세요. 이 나이들 먹고 나이 막 80 먹고 이렇게 90 가까이 되고 그러면 막 각질 떨어지잖아요. 누가 망가져서 그래요? 냉각기가 망가지니까. 피부의 모든 문제는 냉각기의 문제야. 유추되세요? 네. 냉각기가 망가지니까는 자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건조한 거야. 냉각을 못 시켜주니까. 왜? 심장이 열을 내는 것을 냉각을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심장 기능뿐만이 아니고 폐 기능이 떨어지고 하니까 냉각 기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각질 생기는 거 피부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가는 거 아니야. 어디로 손봐주는 거야? 폐를 손봐주는 거야. 폐가 어디에 있는데?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린 방풍업체도 없어요. 폐는 여기에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끝자락에 소상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폐가 시작이 돼. 쉽게 생각해가지고 보세요. 제가 힘이 장사야. 손을 팍 집어넣어가지고 폐를 잡아가지고 한번 뜯었어. 그럼 폐만 똑 떨어져 나오니까 뿌리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팥뿌리 튀어나오듯이 칡뿌리 튀어나오듯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다 어디로? 발끝으로, 손끝으로, 등으로, 가슴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수술한다고 잘라버리면 아시겠어요?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자, 제가 드린 말씀 자, 폐를 잡아가지고 확 잡아 뜯었어. 폐만 툭 떨어져 나와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뿌리가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폐가 여기가 있는 거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갑니다. 그렇죠. 여기 이 끝에 와 있거든. 그래가지고 순간 체해가지고 기절하거나 죽어갈 때 탁 따버리고 폐가 숨을 폭 쉬면서 살아나는 거야. 많이 땄던 기억이 있으시죠? 네, 그런 겁니다. 자,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안 몰려듭니까? 안 몰려든다고요. 왜 아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와가지고 자기가 오늘 뭐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거야. 그런 분들이 와야 돼요? 젊은 분들이 와야 돼요?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알려줘야지. 그러면 뭐 되게 해주면 돼? 돈 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돈과 혈자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2009년부터 고민을 하다가 2021년에 드디어 깨달은 거야. 아, 돈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버린 거야. 그게 뭐죠? 그게 코인이에요. 자, 코인 가지고 어떻게 돈 되게 하냐? 예를 들어가지고, 자, 문문칩이 3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30만 원.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왜 이렇게 숙연해지셨습니까? 빨리 말해봐요. 살래요, 안 살래요?
아프면 삽니다. 지금 우리 사모님 이거 해가지고 난다면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사야죠. 근데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그까지 그 붙여가지고 난다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는단 말이야. 그런데 아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당장 아파 죽겠으니까는 와가지고 무조건 사가지고 붙여버리고 기급하게 안 아파. 근데 이분들이 뭘 하냐면 알려주지 않아.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나 안 아팠어. 끝났다. 끝났어. 그러면 6개월 있으면 또 아파가지고 찔러찔러 하면서 와가지고 아이고 문 선생님 나 여기 아파 죽겠어 하면서 온단 말이야. 그럼 또 손 봐주게 되면은 다 나았어. 그럼 또 와, 안 와? 안 와. 약속이나 한 듯이 안 와. 그래서 요 30만원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왜 확장이 되진 않을까? 이게 왜 확장이 되지 않을까? 뭐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전달을 안 해주는 거야. 왜? 여기 와서 30만원 쓰고 가야 되잖아. 이해 가시는 거죠? 네. 30만원을 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30만원 놓고 갔는데 그 다음에 돈이 더 벌리면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분들 다 나으셨죠? 유치원을 보내시고 초등학교 보내시고 중학교 보내시고 고등학교 보내시고 대학 보내시라고 등골이 빠졌죠? 네. 그렇죠? 등골 빠졌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돈 잘 벌라고. 안정적으로 돈 벌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네가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아니면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취직하게 되면은 적어도 돈 때문에 네가 특별히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돈 때문에 네가 속수는 일은 없으니까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했던 거 맞죠? 자, 여기는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돼요. 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10,000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10,000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이분들이 돈 얘기만 나오고 입을 다물고 그냥 대답만 좀 해주세요. $10,000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 클 수도 있고 적지는 않을 거야. 네. 적지는 않지만 만만한 돈은 아니야. 그렇게 쉽게 마음 내가지고 카드 긁듯이 긁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야. 자, 요거를 $10,000를 내가 지갑 속에 탁 넣어놨어. 자, $10,000를 거래소에 가가지고 코인을 삽니다. 코인을 사가지고 나의 지갑 속에다 딱 넣어놨어. 지갑 속에 딱 넣었더니 그때부터 스테이킹이 시작돼. 스테이킹이 딱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자, $10,000 같으면 저희가 월 12%를 드리거든요. 뭐를? 코인을. 월 몇 프로 드린다고요? 월 12%. 그러면은 이거 $10,000라고 생각하지 말고 10,000개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10,000개를 스테이킹을 딱 했더니 몇 개가 튀어나온다고요? 한 달에 1,200개가 튀어나온다. 문문칙 30만원 하는 거 요거 100개만 내시면 드릴게. 몇 개만 내면 드린다고요? 100개만 내면 드린다고요. 그러면 매달 몇 개가 나오는데? 1,20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0개만 가져오시면 이거 드린다니까? 자, 혈자리 조금 들어보니까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공짜로 배울래요? 안 배울래요? 공짜로? 코인 내고 배울래요? 안 배울래요? 네, 돈 내면 안 가르쳐줘. 카드 긁어도 안 가르쳐줘. 오로지 코인만 내세요. 오로지 코인만 내세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거예요. 돈 가져오면 안 받습니다. 돈 가져오면 30만원 받아요. 돈 가져오면 진짜로 이거 30만원 어쩔 수 없어. 왜? 전국에 대리점이 150개가 있고 해외에 50개가 있고 200개가 있는데 내가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인데 제가 저 룰을 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대신에 나는 코인 받을 거야. 그럼 대리점들은 타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제가 돈을 10만 원을 받고 싶은데 10만 원으로 가격을 내리는 순간 대리점들이 바로 소송을 들어와. 아시겠어요? 네 임마 나한테 10만 원을 공급해줘 놓고 너 저거 니는 10만 원을 팔라고 난 30만 원을 팔라고? 자, 이해 가세요?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 내가 10만 원을 팔고 대리점 계약해서 10만 원을 팔고 내가 10만 원을 또 팔고 있으면서 30만 원 팔라고 하는 거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대신에 현금이나 카드 가져오시면 그대로 3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코인 가져오면 100개 내세요. 요거 10,000개를 스테이킹 해놓으시면은 한 달에 1,200개씩 드릴게. 근데 어저께 저녁에 우리 코인가 얼마였었죠? 어저께 저녁에 늦은 저녁 20원 왔다가 20원 좀 안 됐었어. 오늘 돈을 떠보니까 얼마예요? 33원 막 31원 32원 그러죠? 예? 요거 조만간 60원 되거든요? 그러면 20원에 사가지고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번 주면 입질 어저께 강의 들으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번 주면 아마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원대에서 놀고 있는 거야. 자, 30원대에 놀고 있다가 이것이 금방 이렇게 될 거야.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물량을 도둑을 맞았기 때문에 저게 가격이 저렇게 흔들었던 거지. 절대로 상장을 한 가격이 60원인데 상장 한 가격이 그래서 요거 60원 정상 되자마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올라갈 거잖아요. 되자마자 이미 얘는 100원 이상에 가 있어야 되는 코인이란 말이에요. 이미 얘는 100원 이상 가 있어야 돼. 아이고 20원 할 때 어저께 사놓을 걸. 1,000만 원 넣었으면 얼마 번 거야? 300만 원 넣었잖아. 300만 원. 어저께 300만 원, 어저께 1,000만 원 사가지고 오늘 팔아버리면 300만 원 버는 거예요. 아이고 어저께 사놓을 걸. 이미 때는 늦었어. 이제 요 30원 때도 이제 구경을 못하게 될 거예요. 곧 40원 때도 구경을 못할 거고 하자마자 툭툭툭툭 해가지고는 금방 이게 가버린단 말이야. 이해가셨죠? 근데 이거 해가지고 혹시 생각해봐요. 하루에 10만 개 넘게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10만 개 하루에 넘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 10만 개가 나왔다고 쳐. 개당 얼마라고 지금? 지금 현재 가격? 그러면 0 하나 붙여주고 여기 3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10, 100, 1000, 10,000, 10만, 100만. 네, 있습니다. 지금은 알았어. 좋은 유치원 가는 거,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우리가 돈 버는 걸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를 알았어. 살다 보니까 알았어. 자, 그런데 혈자리를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입니다. 아,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저 혼자 혈자리를 알려주고 있었어. 이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주변에 야, 너 혈자리 좀 배워봐. 혈자리. 야, 돈 내야 되잖아. 아니야, 돈 내는 거 아니야. 돈 벌 수 있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혈자리와 사람은 생긴 대로 병 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사람은 생긴 대로 병이 옵니다. 네? 진짜로 생긴 대로 병 와요. 꼴값 한다고 하죠? 진짜 꼴값 합니다. 뻥 아니고 이렇게 저 사람 한 6개월에 죽겠다. 다 죽어요. 예, 죽기 전에 그 사람 죽을 모습이 뭐 귀신이 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 딱 쓰거든. 그러면 그러지. 그래서 좋다.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 죽기 전에 안 아프게 죽으면 좋겠죠. 맞죠? 통증 없이 죽으면 좋잖아요. 중풍 안 걸리면 좋잖아요. 맞죠? 파킨슨 안 걸리면 좋잖아요. 허리 안 아프면 좋잖아요. 무릎 안 아프면 좋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싱싱하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를 보니까 싱싱한 것 같아, 안 싱싱한 것 같아? 싱싱해요. 세수도 안 하고 왔는데 이빨은 닦고 왔습니다. 자, 이 혈자리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혈자리를 알려줬더니 사람들이 왔다가 안 와. 그래? 혈자리에다가 내가 돈 넘겨시켜줄게. 요거를 2009년부터 고민을 하다가 2021년에 그게 된 거야. 생각이 완성이 된 거야. 당신이 10,000개를 스테이킹 하시게 되면은 한 달에 1,200개 줄게. 1,200개 주는데 20원, 어저께 20원인데 오늘 30원이거든? 팔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마이크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기억나십니까? 네. 자, 1997년에 IMF 기억나십니까? 네. 허허.
1988년에 우리나라의 79년에 10월 26일 날 한분이 돌아가셨네. 총 맞고.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나발이가 없어. 왜? 1980년에 5.18 광주 학생들 엄청 많이 죽여버렸거든. 보세요. 어떻게 지나갔는가. 그러면 1969년에 1970년대 5.1 쇼크 왔던 거 기억나시죠? 1960년대 하반기부터 계속 5.1 쇼크 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젊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다. 초등학생이었을 때 잘 모르시다. 이때부터 5.1 쇼크, 그 전부터 막 5.1 쇼크가 시작됐다가 1970년대 중반에 어마어마하게 휘발유 가격이 5배가 뛰어버렸거든. 자, 휘발유 없으면 이거 옷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기름 없으면 이거 못 만들어. 이 책상도 못 만들어. 이 펜도 못 만들어. 아무것도 못 만들어. 여기 머리핀 하는 거 마스크도 못 만들어요. 석유 없으면. 석유값이 5배가 뛴 거야. 야, 이것 봐라. 1959년에 대한민국은 뭐였죠? 6.25 끝나고 나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난고 이거는 뭐 경제 위기, 우리는 이미 너무너무 후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경제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야. 근데 세계적으로 위기가 와요. 그러다가 1940년 가만히 계세요. 와,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이 났네. 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으켰네. 왜 2차 세계대전이 일으켰어요? 자,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얘들이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거든. 이 패전국이었던 애들이 도대체 빚을 갚다 보니까 빚을 감당 못하게 애 개새끼들 죽어버리면서 전쟁이 일으켜버린다. 그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1930년 일본이 난징을 쳐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면서 난리가 나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자, 1929년에 세계대공을 딱 버티고 있는데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주식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주식이 완전히 고토박이 차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게 보세요. 1919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구상에 1억 명이 죽었어요. 뭘로? 경제 위기는 게임도 안 되는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1914년부터 1918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 기간이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 유관순자가 만세만세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때 전 세계는 스페인 독감을 해가지고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저는 줄줄 끼고 있죠? 왜 이렇게 끼고 있을까? 이런 거 가르치던 사람이야. 맨날 이런 거 하시는. 그러니까 쭉 하다 보니까 이것 봐라. 그러면서 우한 바이러스 빵 터졌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 나갔고 2020년에 저는 2020년 5월 달에 이거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구나. 경제 위기는 반드시 뭘 갖다 줘요? 기회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놈한테는요. 장난 어마어마한 제가 돈을 좀 벌었잖아. 벌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뭘 써? 코인을 해야지.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방향이다, 방향. 사람을 푹푹 실러가지고 돈 빼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내가 사람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방향이 있고,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 사람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은요, 시간이 단기적입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도 단기적으로 끝나. 근데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돈을 버는 방향은요, 시간은 조금 더디 걸리고 확산 속도는 좀 늦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법니다. 돈을 벌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속도가 절대로 아닌 거야. 단기간에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어떤 방향으로. 모든 사람한테 건강에 당신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뇌관이라는 혈자리, 태충이라는 혈자리, 태백이라는 혈자리만 알면 그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다 없앨 수 있어. 도구가 없을 때는 나뭇가지 같은 거라도. 아까 제가 우리 선생님 칠 때 그 컵으로 치잖아요. 우리 선생님 칠 때 제가 컵으로 쳐버리잖아요. 왜? 도구가 있으면 도구로 해버리는데 도구가 없으면은 나뭇가지가 되었든 볼펜이 되었든 내가 가지고 있는 컵이 되었든 뭐를 가지고 있으면 내 몸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가르쳐 줘야죠. 방향 보세요, 방향. 어떤 방향으로? 대박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돈들이 몰려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왜? 전 세계 사람들 상대로 해서 혈자리 알려주거든. 제가 중국말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띵호화 외에는 할 줄 몰라. 띵호화 외에는 할 줄 몰라. 워 아인이 요 정도는 할 수 있고 그거 외에는 못해. 제가 중국말 못해도 저분 중국말 할 줄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예? 제가 한국말 할 때 학폭을 관리하게 되면 어디가 좋아집니다. 하게 되면 똑같이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영구 얼굴 안 준다고 통역하는 사람만 얼굴 딱 나와버립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중국 사람도 치고 들어오니까 안 치고 들어오니까? 들어오죠. 제가 말을 할 때 중국 사람이 옆에서 중국말 해주고, 인도 사람이 인도말 해주고, 스페인 사람이 스페인어 해주고, 영국 사람이 영어 해주고. 제가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지만 얼마든지 저는 이거 세계화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이 어떤 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이롭게 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네.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듣는데 눈을 감고 주무시면 남을 이롭게 하는 방향이잖아요. 앞으로 상장할 코인이 아니고 상장된 코인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맞아요? 아마도 늦어도 3월달까지는 바이낸스 상장이 될 거야. 예? 바이낸스 들어는 보셨나요? 이거 상장하게 되면 가격 얼마나 될까요? 상장하세요. 상상하세요. 코인은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벌어요. 쪽박 안 차면 다행이야. 뭘 코인과 돈 벌어? 돈 절대 못 벌어요. 코인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전 세계에 알고 있는 사람 1000명밖에 안 돼.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서 우리 코인을 아는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돼.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 돈방석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는 방향이 선한 방향, 악한 방향. 이렇게 좋은 일 하게 되면은 지나가던 미친 귀신도 와서 도와주고 간다고. 신만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귀신 잡귀들도 와서 도와준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사람도 돕고 귀신도 돕고 신도 돕는 그런 일 하게 되면은 돈방석에 안 맞아. 옵니까, 안 옵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예측 능력이 있어. 예언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야, 문영구 저 자식 보니까 머리카락은 없는데 머리카락이 제가 왜 없을까? 원래는 많은데 제가 쑥고르기 한 거야. 튀어보니까 쓱싹 고른 거야. 자, 요 방향이 선한 방향이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코인을 갖다 얹은 거라고. 이해 가시나요? 네. 자, 상장하기 위해서 저희 코인 사주세요가 아니야. 상장 다 해놨으니까요. 거기서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무슨 일 발생하는가. 저희는 이번 주가 이제 그 마지막 주라고 보고 있어요. 혹시 제 예언이 틀리면 다음 주까지는 갈 거야.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왜? 회수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가 다 예측 능력이 있습니다. 딱 보게 되면 저 새끼 사기꾼 같은데 결국 지나고 나면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반드시 그런 짓거리 합니다. 자, 사기는 왜 치죠? 돈 벌려고. 사기라도 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그 놈은 잃을 게 있어, 없어? 잃을 게 없잖아. 잃을 게 없으니까 내가 사기쳐가 좀 쓰다가 깜빡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는 잃을 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어요. 너무 많아. 제일 경계하는 게 뭘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해 가세요?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50이 넘은 남자들이 돈 좀 있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법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옷을 벗은 여자를 제일 무서워해요. 나이 50이 넘어가면요 제일 무서워해. 저것이 나한테 뭘 털려고 하는지. 맞아요, 맞아요? 한번 벗어볼까? 또 좀 천천히 가시자고요. 2020년 새털처럼 많잖아요. 2022년 연말쯤 되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될까? 그냥 10만 개만 갖고 계세요. 목표 다른 거 다 잡지 마시고 10만 개 갖고 계시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개를 갖고 계셨는데 돈을 왕창 벌었어. 그럼 문영구 개새끼라고 욕할까? 그 새끼 때문에 돈 벌었다고 말하고 나니까. 빨리 말해봐요. 돈 벌었다고 말하고 가지고 얼굴 보면은 밥 한 끼 사주려고 하겠죠. 네. 한 10억, 20억, 100억 벌었는데 밥 사요, 안 사요? 사요. 사요. 네? 자, 좋은 일 하자고요. 여기서 저는
혈자리 짱이야. 중요한 게 혈자리 침을 왜 사용하는데? 의사들 이bil날 해. 침 없이도 내가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내가 쓴 나이타 가지고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돌 가지고도 허리 통증, 허리 통증 잡는 거 있잖아. 돌로 아까 뒤꿈치를 빵빵빵 쳐버리잖아요. 즉시 없어져 버려. 돌로 찍는 거 보여주거든. 세계적으로 영상에 담아가지고 저희들 멀티 지갑 속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찍는 영상을 보는데 돈 내고 볼 거야, 공짜로 볼 거야? 돈 안 받는다니까? 그렇지, 코인 받겠다. 자, 코인 유통 돼요, 안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코인이 유통될지 안 될지만 생각하시는 거야.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손을 봤더니 무릎이 안 아팠어. 또 아파올까요? 앞으로 안 아파올까요? 아파와요. 또 아파와요. 당연히 아파옵니다. 예? 그러면 또 고치면 되는 거야. 또 아프면 또 고치면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특히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서 사람들은 추풍력이처럼 쓰러집니다. 제일 무서운 계절이 어느 계절이죠? 아니에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쓰러져요. 왜 그러냐면 날씨에 대한 대비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일교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겨울은 중장비 딱 중무장하고 다니거든. 중무장하고 다니고 마스크 딱 여름에는 막 벗고 다니고 하다가 겨울에는 다 끼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겨울은 대비를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요 대비가 약하거든.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러지는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갈 거야.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줘야지.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 비타민 같은 그 텔레비전 프로를 봤더니 의사하고 상담하잖아. 개새끼 의사 상담하러 갔더니 나한테 1분 나도 얼굴 안 비춰줘. 자, 방향 어때요? 좋아요. 상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상장했잖아요. 방향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사람 와요, 안 와요? 고치고 싶은 사람도 오고요, 돈 벌고 싶은 사람도 오고요. 여기에 딱 보니까는 돈이 필요한 나이야. 우리 사무실에는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연세가 제 또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평균이 제 또래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네? 애들 시집자가 다 보내셨나요? 안 보냈죠? 보내야 되잖아요. 네. 보낼 때, 야, 네가 전세방 알아서 해라. 하실래요? 새끈하게 내가 아빠가 5억짜리 하나 사주면 거기 들어가라. 5억짜리.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10만 개만 갖고 계세요. 10만 개 언제까지만 갖고 계시냐면 연말까지 갖고 계세요. 공이 몇 개가 붙나 보세요.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것은 방향이에요. 근데 문영부 혼자서 떠들면 제 이름이 형부야, 형부. 오늘 처제들이 하나, 둘, 셋. 지구상의 절반은 처제예요. 제 이름이 문영부인데, 자, 문영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죽을 때까지 이걸 알려주자. 예? 자, 따라해보세요. 내관. 내관 찾는 거 어떻게 찾는 거냐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세요. 해가지고, 여기 여기 손바닥 끝나는 그 딱 선이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아까 힘줄 속도로 간대. 기억나시죠? 여기를 보고 내관이라고 해요. 모르겠으면은 여기서 5cm 떨어진 거야. 5cm. 대충 자로 재지 마시고 대충 5cm 정도. 이해가시죠? 요 정도가 내관이거든요. 여기 귀신이 드나들다가 여기서 걸려 있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은 자 왼쪽을 가만 눌러보세요. 그러면서 느낌을 오른쪽 무릎에 가져가 보세요. 오른쪽 무릎 따뜻해지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기 꽉 누르시면서 느낌은 오른쪽 무릎에 가져가 보세요. 오른쪽 무릎 따뜻해지는 거 느껴집니까? 가만히 누르면서 오른쪽 무릎 따뜻해질 거예요. 돌지 않던 혈들이 돌거든. 이게 오른쪽 무릎으로 툭 치고 내려가거든. 툭 치고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거든. 반드시 여기 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기 뒤쪽도 눌러줘요. 네, 여기는 외관. 여기는 특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무릎으로 치고 들어가. 자,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알려주실래요? 입 딱 닫고 계시네요. 알려줘야죠. 자, 이 내관만 이렇게 혹시 어머님 부모님 살아계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요. 그리고 얘야 무릎이 따뜻해진다. 바로 느끼시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막혀 있어가지고 그 느낌이 더 빨리 와요. 이거 딱 터치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딱 터치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혈이 움직이고 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움직인다고요? 기가 혈을 움직이게 하는 거야. 기가 혈을 움직여. 야, 분위기 영 안 좋은데? 그러면서 내가 다운이 된 거예요. 분위기, 기가 혈을 움직이는 거야. 혈이, 자, 기가 혈을 움직이고, 혈은 근육을 움직여. 근육은 뼈를 움직여요. 다시, 뼈를 움직이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근육이야.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게 혈이야. 혈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야. 기를 움직이게, 자, 기분 좋아. 그러면 돈 끄집어 낸단 말이야. 기분 나빠. 딱 닫고 눈 힘주고 입 딱 닫아버려. 맞아요, 맞아요. 모든 걸 좌우하는 것은 기가 좌우해요. 기가 좌우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까? 전기 보여요, 안 보여요? 전기. 본 적 있는 분? 없잖아. 보세요. 보이지 않는 기가 이 현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라는 것이 현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자, 나는 입 닫고 있으란다. 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알려주란다. 다 알려줘야죠. 돈 돼요, 안 돼요? 돈방석에 앉으신 거예요. 돈방석에 앉으신 거예요. 그것이 난 돈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하세요. 10만 원도 괜찮고 5만 원도 괜찮고 2만 원도 괜찮아. 무조건 사놓으세요. 공이 몇 개가 붙나 보세요. 공이 몇 개가 붙는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로 바이오 상장하고 어피트 상장하고 비숍 상장하고 올 연말까지 한 20개 정도 상장. 세계적으로 알려질까요? 안 알려질까요? 알려지는 거 맞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제가 뭐 거대한 건물을 짓거나 바다 위에다 해저톤을 뚫어가지고 철로를 놓거나 그런 것들은 어려운 거야. 하지만 주둥이 열어가지고 혈자리 알려주는 것은 뇌관 알려주고 발등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발등에 여기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 사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뼈가 딱 맞추는 여기가 태충이야. 뭐라고요? 태충. 여기가 뭐라고요? 태충.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야. 그 자리 이렇게 뚝 해가지고 우리 문문치를 한번 붙여가지고 막 돌려주잖아요. 안 들리던 귀가 탁 들려버려요. 안 들리던 귀가 들려. 이명이 오던 게 이명이 사라져. 네, 당연한다고. 진짜가 아니라 당연한다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태충은 간의 원혈이거든. 원혈은 뭐냐면요, 간으로 직접적으로 장기로 바로 가버리는 혈자리야. 가장 그러니까 원혈, 이 합곡도 원혈이고 이 원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당 장기로 직접 치고 들어가버려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간에 자 따라해보세요. 간은 눈의 피로, 육체 피로, 근육 피로. 눈의 피로, 육체 피로, 근육 피로, 우루사. 이거 나세요? 안 나세요? 나죠. 눈이 필요할 때 간이 담당하는 거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간이 담당하는 거야. 눈의 피로, 육체 피로, 근육이 막 괜히 아프고 할 때 태충 딱 만지잖아요. 어디가 됐든지 여기가 아프든 여기가 아프든 태충 딱 부르면 싹 없어져버려요. 왜? 눈의 피로, 육체 피로, 근육 피로를 담당하는 것이 우사가 아니거든. 태충이거든, 태충. 이해가시죠? 무릎이 아파. 무릎 뼈가 아픈 거야? 무릎 근육이 아픈 거야? 근육이 아픈 거야, 근육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아프니까 근육을 담당하는 놈을 관리해가지고 직접 간으로 쳐버리면 간이 작동을 좀 나이를 쳐먹으니까 간이 내가 나이 쳐먹은 것만큼 간도 나이를 쳐먹거든. 쳐먹으니까 이것이 늙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야. 계속 가서 움직여. 눌러주잖아. 그럼 막 움직인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간의 눈의 피로, 육체 피로, 근육 피로, 태충. 이해가시죠? 그 태충 옆자리에 여기 엄지발가락이 톡 튀어나온 거 있죠? 큰 뼈, 태백산맥처럼 큰 뼈. 여기 딱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뼈가 이렇게 내려오거든. 옆에 여기 손가락이 쑥 들어가. 이렇게 손가락이 쑥 들어간 자리 혈이라고 하는 거야. 정확한 위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확한 위치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딱 해가지고 자 태충, 태백, 뇌관 딱 만져주잖아요. 무릎이 아픈 게 싹 거의 99.9% 가까이 사라져. 그러면 조금 한 1시간, 2시간 하잖아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몇 번 하시게 되면요. 근본적으로 내가 무릎이 아팠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알려줘야죠.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우리 코인을 가지고 혈자리를 보기 위해서 코인을 지급해. 문문칩을 사기 위해서 코인을 지급해. 쇼핑몰에 있는 것들을 쌀을 사기 위해서, 잡곡을 사기 위해서
지급을 해. 그러면 우리 커뮤니티 속에서는 우리가 약속한 사회 속에서는 그게 화폐인 거야. 대한민국은 기껏해봤자 5천만 원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저는 혈자리를 3개로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 그럼 혈자리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우려면 뭐 내놔야 돼? 코인 내놔야지. 돈 안 받는다니까? 이해가시죠? 코인 내놓으라고요. 그러면은 이 혈자리를 과연 1000만 명만 볼 것이냐, 1억 명만 볼 것이냐, 아니면 더 이상 볼 것이냐. 이해가시나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 저하고 함께 여기 있는 분들이 해주시게 되면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처음에는 1000명밖에 안 나갔어. 1000명밖에 안 나갔더니 가격이 30원밖에 안 해. 그럼 10,000명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한 32원 하자고. 네? 10만 명 되면 100원을 하겠다. 맞죠? 100만 명 되면요. 1,000원을 하겠다. 1억 명 되면요. 100만 원 하겠다. 뭐 만원이야. 1억 명 되면요. 이해가시죠? 그 역할을 지금 처음에 저 혼자 했잖아. 저 혼자 하던 것이 1명이 됐다가 10명이 됐다가 100명이 됐다가 1000명까지 왔어요. 곧 10,000명 됩니다. 그 10,000명 되는 역할들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시자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렸던 내관이라는 자리, 정확한 자리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대충 그 위치야. 야, 이거 혈자리 되게 쉬운 거네.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의사를 딱 한번 푹 찔러버린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요. 당신들 스스로 의사가 되세요. 당신들 스스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되세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봐요. 야, 내가 어떻게 하지? 왜 못해? 히포크라테스 대학 나왔어, 안 나왔어? 유치원 나왔어, 안 나왔어? 초등학교는? 뭘 나오긴, 그 당시 초등학교가 어딨어? 다시, 히포크라테스 초등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중학교, 여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까지 나오신 분도 있어.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무조건 누구보다 뛰어나. 히포크라테스보다는 무조건 위야. 맞아요, 안 맞아요? 히포크라테스 한국말 할 줄 알아, 몰라? 몰라. 우리는 한국말도 못하는 주제에. 이해 가시죠? 네? 여기에 있는 분들 절대 의학의 아버지? 근데 의학의 엄마가 없잖아. 여기 있는 분들이 의학의 어머니가 되면 돼. 맞죠? 뭐 알아가지고? 혈자리 배워서. 그래서 내 건강 지키고, 내 가족의 건강 지키고, 내 가까운 지인들 건강 지켜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막 발견해보니까 특히 이제 문무치면 발바닥에 많이 붙이거든. 어깨 아플 때 있잖아요. 어깨 아플 때는 어디다 가시냐면 오른쪽에 아프잖아요. 그럼 왼쪽 발바닥에 발바닥 4지, 5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쏙쏙하게 쏙 들어간 데가 있어. 딱 잡아. 거기다 딱 붙이고 또 3지, 4지 사이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해놓고 이게 쭉 밟아서 그 어깨 통증이 바로 없어. 한 여기 치료하는데 발에서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고친다고 이러고 간다겠어? 아니면 붙여야 되겠어요.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문무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도구를 사람들이 사려고 할까 안 할까? 사겠죠? 그러면 결제해야 되겠죠? 혈자리 공부하면서 결제해야 돼. 문무침 살 때 결제해야 돼. 깔창 살 때 결제해야 돼. 쌀 살 때 결제해야 돼. 잡곡 살 때 결제해야 돼. 결제. 이 우리 코인이 가장 뛰어난 것은 이게 원래 결제 코인 나온 거예요. 뭐로 나왔다고? 에이, 지갑에 보니까 결제 기능 없더만. 이거는 원래 사람들한테 소개하려고 만든 코인이 아니에요. 그냥 상장을 시켜놓고 사람들이 거래하는 가운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거래자가 많아지면. 그래서 상장을 시켜놨는데 야, 이거 소개로 바꾸자. 상장은 계속 시키되 소개로 가자 해가지고 소개가 막 붙은 거야. 이해가셨죠? 그래서 8월 13일 날 상장을 시켰다가 이것이 12월 달에 저희가 이거를 소개로 하면서 12월 14일 날 또 빅박스 상장을 또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까지 바이오 상장할 것이고 연말까지는 20개 정도 상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 연말쯤 되게 되면 저는 솔직히 그래 100만 명은 간다고 봅니다. 여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사람을 해치는 방향, 이익을 주는 방향. 자, 무릎 아파서 예를 들어서 이 사모님이 무릎 아파서 수술하려고 그래. 수술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뒤에 수술할 거야. 근데 오늘 오셨어. 손 딱 봐가지고 했더니 수술을 안 해. 한 1,000만 원 번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한 1,000만 원을 벌었잖아. 그럼 1,000만 원 벌었으니까 1,000만 원 하지 마시라고. 거기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가지고 계시라고. 이해가시죠? 에이, 기분이다. 한 100만 원 쓰시면 고맙고. 여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하는 그런 방향이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지나가는 귀신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하늘에 계신 신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다 가만히 있을 거야. 이해가시죠? 근데 이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도록 해주고 나 혼자만의 건강이 아니라 가족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도록 해주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이면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닌 거야. 맞죠? 이렇게 유익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모이지 않으면 모이지 않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코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제가 코인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 돈을 벌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문문치 팔아가지고 한 개 팔면 30만 원 팔면 20만 원 드리면 돈 벌게 하는가? 욕먹어, 욕먹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당 주고 막 그러면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수당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신에 제가 우리 사모님을 소개했는데 사모님이 이거를 100개를 내고 샀어. 그러면 소개한 사람들이 10% 줘버리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건강상으로도 득이 될 것이고 돈은 벌지도 못해. 근데 코인은 벌어. 코인은 버는데 그 번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내다 팔면 돼. 이해가시죠? 자, 이런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코인 나왔어요. 마케팅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야. 정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방향이 맞느냐? 그러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핫빛 써 있는 거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딱 사놓으세요. 가만히 갖고 계세요. 지금 대충 분위기 보면은 그 거래소 가서 거래되는 거 보게 되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다 대충 느끼실 수 있어. 그거는 제가 10,000개 갖고 있으면 12% 준다면서 이것은 소개를 해가지고 내가 이분을 소개해가지고 초대 코드로 갖고 들어온 분들은 스태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해 가셨죠? 딱 소개 코드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만 스태킹이 되는 거야. 진짜 이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킹을 하시든 사 놓으시든 아무 상관없어. 근데 같이 가시자고. 같이. 어디를 향해서? 사람들 스테이킹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안 아프게 살아가는데 도움 주는 사람으로. 나이 이제 여기 50다 넘으셨죠? 네. 3억 명 중에서 1% 그러면 300만 명이죠? 맞습니까? 300만 명이 10,000원씩만 사주면 좋겠어. 누가? 바이낸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하는 사람들 3억 명 중에서 1% 300만 명이 10,000원씩만 사주길 바라면서 상장하는 거예요. 어려운 꿈이에요? 어렵지 않은 꿈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꿈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300만 명이 10,000원씩만 사주게 되면요. 매출이 얼마가? 보세요. 공이 하나, 둘, 셋, 4개가 붙어버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요. 단,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하하. 300만 명이 10,000원씩만 사주면요. 3,000원 매출이 뜨는 거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해 가시죠? 저희는 거대한 꿈 꾸지 않아요. 황당한 꿈 꾸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꿈 꾸지 않습니다.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목적은 3억 명 중에서 1%만 우리 코인 10,000원어치만 사주라 하고서 상장을 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분들 10,000원, 50,000원 사는 것이 아파트 몇 채로 나가거든요. 자,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셨죠? 마케팅 중요한 겁니까? 아니야. 마케팅은 주어진 툴대로, 주어진 그 컴퓨터 로직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가는 방향입니다. 모든 인간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더리움 상대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알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이더리움만큼 얘가 알려지게 되면 이더리움 상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우리 코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대할 수 있는 코인 자체는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구상에 이걸 아는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돼. 1,000명밖에. 네?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이야. 다른 게 대박인 게 아니라 1000명밖에 안 되는 게 완전 대박인 거야. 아시겠죠? 네. 야, 인생이 이렇게 풀리나? 패가 완전히 풀리네? 네, 패 거의 다 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다음 달에 풀릴 것인지, 그 다음 달에 풀릴 것인지, 6월쯤 되면 풀릴 거, 6월 달쯤 좀 눈여겨보세요. 왜 그럴까? 자, 원래 인류는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구석기 시대를 거쳐가지고, 신석기 시대로 오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로 올 때, 그 신석기 혁명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 좀 하신 분들. 신석기 혁명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아가씨 떠들지 마시고. 다시, 신석기 혁명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뉴 스톤 레볼루션. 자, 뉴 스톤 레볼루션이 아니야. 새로운 돌 혁명이 아니야. 푸드 프로덕트 레볼루션이에요. 음식 생산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구석기인들은 뭐 했다는 거야? 생산을 프로덕트를 못 했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냥 자, 여기 살다가 동물도 다 잡아먹고 과일도 다 따먹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가족 단위로서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천안에 있는 거 다 따먹었어. 이제는 어디로 갈까? 대전으로 갈까? 대전 쪽으로 막 걸어가는 거야. 가가지고 막 물고기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계속해서 인류는 뭐 하고 있어? 떠돌이 생활하고 있어. 그러다가 병들면 죽어버리고. 이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그냥 짐승이나 사람이나 비슷했던 거야. 그런데 드디어 인간이 뭐 하기 시작했어? 음식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야. 푸드를 프로덕트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떠돌 필요가 있어요? 정착을 하면 됩니다. 내가 정착한 지역에서 조, 피, 수수 같은 음식들을 생산해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굳이 떠돌이 생활 안 해도 돼. 야,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1차 혁명, 푸드 프로덕트 레볼루션,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혁명이야. 뭐가 혁명인데 도대체? 뭐가 혁명인데? 떠돌이 생활하던 인간이 정착을 함으로 해가지고 출산율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망률이 급격하게 낮아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1차 산업혁명, 야, 1차 산업혁명 배웠는데 그게 뭔지, 인간한테 너무너무 이로운 일이 발생한 거야. 아시겠나요? 자, 2차 혁명을 보고서 증기기관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이게 왜 혁명인데? 이게 왜 혁명인데? 그전에는요, 이제 우리 정착을 했어. 정착을 해가지고 소음 같은 거 넣고, 옷 꼬매고, 신발 꼬매고,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해가지고 맨날 하는 짓거리가 여자들은 맨날 꼬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 대량으로 신발을 생산하고, 대량으로 옷을 생산하고, 대량으로 양말 생산하니까 양말 만들 필요 없어. 신발 만들 필요 없어. 옷 만들 필요 없어. 그냥 사입으면 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해준 거죠? 네. 맞죠? 그걸 보고 2차 산업,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4차 혁명, 하나같이 혁명이라는 말을 지을 때,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요, 뭐한테 이로우면? 그렇죠. 인간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은 전쟁이 나면요, 전쟁이 나가면 사람들이 전쟁터로 총 들고 나갑니까? 아니면, 버튼 터치하면 드론이 탁 떠가지고 표적을 바바바박 해가지고 박살내버리는 거야. 자, 그럼 드론 띄우는 것은 남자만 하는 거야, 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자 경찰, 여자 군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엔 저 부산에 있던 거 버튼만 툭 누르면 버튼 누르고 뭐 하는 거? 컴퓨터로 하는 거, 컴퓨터로. 그러니까 군인이 굳이 남자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군들이 자꾸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이제는 적과 적이 막 총질해야 돼. 그 총질하러 갈 때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한 나라들은 자본이 많으니까 기술력도 풍부합니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들어버려? 군인을 만들어버려. 어떻게? 터미네이터를 만드는 거야. 뭘 만든다고요? 그렇지. 이제는 미국 같은 나라들은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거 터미네이터가 나가서 싸우는 거야.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자, 근데 지금은 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막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못 싸우는 나라들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자살하는 나라든 로봇가 나가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쳐야 안 다쳐? 다쳐야 안 다쳐요? 안 다치잖아. 너무너무 사람한테 이롭잖아. 아시겠나요? 아하,
1차 혁명이 되었든 2차 혁명이 되었든 3차 정보화 혁명이 되었든 4차 혁명이 되었든 뭐한테 이로우면? 사람한테 이로우면 혁명이라는 용어를 붙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 인간력 하죠? 자, 이러한 이념이 붙어 있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면 혁명이라고 해요. 병원 가서 돈 쓰지 마세요. 진료 돈 많은 거 받으시고 돈 없으면 받지 마시고 스스로 고치세요. 그거를 어떻게? 컨텐츠 이렇게 영상 찍어서 계속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하면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고 옆에 사람들이 알려주면 돼요. 과연 이 홍익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이 생각이 혈자리 뭐 이거는 의사만 누를 줄 알아? 말해봐요. 그거를 언어 지원을 해주는 거야. 한국어, 일어, 영어, 중국어, 동남아. 그래서 언어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진짜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다 혁명이라는 용어를 누가 붙여줄지 안 붙여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영부가 죽고 사라져도 혈자리는 남아있을 거야. 맞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랬죠. 호랑이 새끼가 죽으면 뭐가 남고? 그렇지. 그래서 호사, 유피. 사람이 죽으면 네? 이름이 남지. 뭘 이름이 남아? 유튜브가 남지. 호랑이가 죽으면 가족이 남을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유튜브가 남을 거예요. 영상을 만들어서 컨텐츠화 시켜서 컨텐츠들을 계속 올립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하는 사업은 컨텐츠 사업이에요. 컨텐츠 사업. 저는 이런 컨텐츠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는 사람이야.